그럼 만약에 많이 썼는데 너무 행복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자제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많이 썼는데 너무 행복해. 그러면 왜 자제를 해야 할까요? 그럼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뭔가 그렇게 썼는데 싸우는 거죠. 그 안에 어느 쪽에서. 직장인이든 알바생이든 돈을 벌기 시작하면 누구나 하게 되는 고민거리 재테크. 그런데 쥐꼬리만한 월급에 월세, 식비, 교통비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돈을 모으냐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돈을 쓰면서도 할 수 있는 2030을 위한 맞춤형 재테크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네, 오늘 나오신 분은 사모니즘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아마 최연소 멘토이실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한 맞춤형 재테크 방법을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대, 30대 청년분들에게 마음 편한 재테크를 교육하는 미스펜이라고 합니다. 그 작가님, 20대들하고 상담 많이 해보셨잖아요. 20대들이 그 돈을 모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뭘까요? 돈을 모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나와 남을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부분인데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워낙 뭐 SNS나 유튜브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20대, 30대 부자들을 많이 접하기가 쉽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이룰 수 있는 지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게 옳은 것이고 저게 지금 내가 마치 이뤘어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나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소수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나의 어떤 상태와 현실의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비난하거나 혹은 또 좌절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느끼느니 차라리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포기하기도 쉽게 되는 거죠. 왜 20대들도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재테크를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써야 행복한지를 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그게 정말 내가 의도했던 방향과 맞는지 내 가치관에 따라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재테크는 돈을 쓰면서 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시작이 어려워서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20대가 많은데 재테크의 첫 시작은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는 처음 돈 관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머니 다이어리를 써보라고 권해드리는데요. 머니 다이어리? 네. 보통 우리가 가계부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뭔가 되게 비장한 마음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돈을 진짜 많이 모아야 될 것 같고 엄청 아껴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을 쓰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계부를 작성하시기 때문에 뭐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왜 이래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반성도 하면서 쓰지만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자꾸 나를 비난하게 되는 가계부는 꼴이 보기 싫어지고 저기 뭐 방구석에 처박아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겠다는 마음으로 내 돈을 기록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그걸 머니 다이어리라고 불러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끼기 위한 가계부가 아닌 내가 얼마큼 돈을 쓰는지 한번 관찰해보자, 지켜보자, 살펴보자. 같은 말인데도 이게 달리 생각하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소확행, 욜로 이런 단어가 있듯이 우리가 행복 지출이라는 걸 하잖아요. 분명 내가 행복하려고 한 지출이긴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이게 과소비가 돼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 소확행이나 욜로를 하면서 가능한 재테크가 있을까요? 그게 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 사회에서는 더
우리가 뭔가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결제를 해서 내 손 안에 넣기까지의 과정들이 너무나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공감합니다, 맞아요. 진짜로. 네, 진짜. 클릭 한 번으로 다 되는 그쵸.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광고 한 번 뭐 보면 이제 내가 살 때까지 쫓아다니고 돈이 주머니에 없어도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같은 걸로 땡겼을 수도 있고 욜로 하는 거, 뭐 소확행 하는 거 다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고민할 시간을 확보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결제를 해놓고 좀 며칠 두고 결제를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줘도 이렇게 내가 사고 싶었던 마음이 금세 또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아마 보고 계신 분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도 이게 당장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생각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절제를 해야 된다기보다 내가 후회하는 소비가 많다면 그거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막 충동 구매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마음을 진정시켜야 하는지. 네. 그렇게 쓰고 싶으시면 쓰시라 이렇게 오히려 말씀드리고 써라. 오히려 써라. 네, 이게 누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는 거고. 근데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 생활들이 나에게 회의감을 준다면 한번 써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대신 써보시되 그걸 기록을 해놓고 그게 정말 나한테 행복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좋았던 거면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려고 돈도 벌고 쓰는 거기 때문에 또 쓰시면 돼요. 근데 해봤는데 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야. 일주일이 지나니까 없어졌어. 그러면은 이런 지출이 나한테 필요했던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지출 조절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써보고 네. 그렇게 쓰고 싶으면 써보고. 네. 그럼 만약에 많이 썼는데 너무 행복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자제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많이 썼는데 너무 행복해. 그러면 왜 자제를 해야 할까요? 그럼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뭔가 그렇게 썼는데 싸우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그 안에 뭐 어떤 순수한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써도 될까라던가 이렇게 써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떤 그 불안감이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그것 또한 어떤 이 지출을 만족스럽게 만들지 못하는 하나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그 고려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내 만족감을 생각할 때. 네, 적금은 이자율이 너무 낮고 그렇다고 주식이나 펀드는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돈을 불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사실 금융상품이라는 게 네.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성도 높아지고 그 안정성이 높아지면 또 수익률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20, 30대 분들에게는 예적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래도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 상황에 따라서 빼서 쓰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삶의 모양이라는 게 딱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혼이 됐든 유학이 됐든 뭐 취업이 됐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상황에 맞춰서 마음 편하게 꺼내줄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도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돈 관리를 지금 해오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돈 관리를 하실까? 네, 저도 5년째 머니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머니 다이어리를 쓰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돈을 쓰는 목적에 따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전 8가지로 1인 생활자가 쓰는 비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고정비, 생활비, 활동비,
친목비, 꾸민비, 차량비, 기여비, 예비비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기업 같아요. 회사를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돈을 것처럼?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 쓰는지에 따라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파악이 잘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칸을 나누어 놓고 미리 그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나누어서 적어주면은 내가 언제 그 머니 다이어리를 꺼내 보아도 내가 지금 어떻게 돈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회초년생이나 알바생들은 돈이 많이 없잖아요. 돈을 조금 적게 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이나 알바생 분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나 정말 필요한 것만 샀는데도 돈이 별로 남는 게 없단 말이죠. 결국에 돈을 모은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 쓰느냐 아니면 모아서 내일 쓰느냐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오늘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멈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처음 재테크를 시작하실 때에는 내가 가까운 미래 한 3년 이내에 어떤 것들을 하고 싶고 어떤 것들을 꼭 해야 하는지를 좀 정리해 보시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까 이렇게 재무 목표를 세워 보세요. 그러면은 좀 오늘 당장 내가 재테크를 실천하는데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여러 이유로 퇴사를 하는 20대들이 많잖아요. 작고 소중한 퇴직금을 다 쓰지 않고 불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왜 작고 소중한 퇴직금을 안 쓰고 불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퇴직금은 퇴직하고 나서 필요한데 쓰라고 있는 돈이잖아요. 네. 퇴직하고 나면은 여전히 생활은 계속되니까 생활비도 필요하고 또 휴식을 하면서 재충전도 해야 되고 이직 준비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데에는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돈이 퇴직금이에요.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퇴직을 한 상황이고 고정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그 전과 똑같이 돈을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나의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를 좀 계산을 해보시라고 권하는데요. 뭐 고정비라던가 내가 기본적으로 생존에 드는 생활비, 뭐 친구를 만나는 비용, 꾸미는 비용 이렇게 내 생활의 각 영역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걸 계산해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내 마음에 갖고 있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어요. 모으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20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대에게 돈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드라마, 영화, 각종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젊은, 성공한 그런 부자들을 보게 됐고 또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면 나는 뭔가 잘못 산 것 같아가지고 씁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정말 소수의 이야기이고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 역시도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남들이 나를 그런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판단하고 등급을 막 매기고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나 역시 나 자신을 그런 같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돼요. 진짜 SNS 같은 거 보면 남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되게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들을 때마다 어렵고 실천하기엔 더더욱 어려운 게 이 재테크잖아요. 오늘 소개해주신 내용이 우리 20대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